안녕하세요. TV 개늑씨입니다. TV 개늑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그 주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영상을 매번 올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두서없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히 이해하면서 볼 수 있게 우선 정치사의 큰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다시 예전대로 그 주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3주간은 조선 정치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4대 사화에 관한 영상,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붕당 정치에 관한 영상,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도 정치에 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4대 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전에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이미 한번 영상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이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은 기묘사화와 을사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용인에 있는 조광조의 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광조는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다가 그 기묘사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물입니다. 우선 이 조광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조광조는 17살 때 김갱필의 문화에 들어가 학문을 수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이때 김갱필의 문화에 있는 제자 중에 가장 눈에 띄어서 촉망받는 인물로 주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갑자사화 때 김갱필이 그 패비윤 씨의 폐위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갈 때 조광조도 유배를 갔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가 중종 5년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관료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중종은 그 새로운 정치를 꿈꾸었고 새로운 분위기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본인들은 훈구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했고, 거기에 부합한 게 이 조광조였고, 따라서 이 조광조를 중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 조광조를 평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주의, 급진적인 개혁,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말은 멋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 정치에 적용될 때 그 거기에서 오는 그 갈등, 차이, 그 다음에 뭐 반발 등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조광조가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종 13년 9월 3일 소적서 혁파를 정광필, 신용재, 안당 등이 아뢰니 혁파를 정교하다라는 기사가 있고, 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광조 등을 비롯한 사림 세력들이 강하게 소적서 혁파를 주장을 하여서 소적서가 혁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적서는 도교와 관련된 곳인데,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제 주관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교학자들은 요곳이 이 소적서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곳이다 라고 여기면서 조선 초부터 혁파를 꾸준히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종 초기부터 이 소적서 혁파는 또한 계속 건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중종은 그 역사가 깊다고 하여서 이 혁파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적서는 도교의 제사와 관련된 곳이기도 하지만 그 궁중세력, 궁중나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궁중세력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조광조를 비롯한 세력, 유교학자들, 사림세력들은 계속 소적서 혁파를 주장을 하였고, 나중에는 중종한테 건의를 하는데 중종의 잠을 안 재우면서까지 건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여서 결국에는 소적서가 혁파가 되었고, 이 소적서 혁파로 인해서
궁중 세력과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 간의 그 갈등이 내지 좀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종과도 자, 조광조는 무슨 건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답니다. 강력하게 본인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중종 또한 거기에 피로도가 쌓이고 그 다음에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중종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사림 세력,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 그 선에서 본인의 세력을 유지하면 좋았을 텐데 이 사림 세력이 자꾸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림 세력,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김효사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위헌삭제를 건의하게 됩니다. 자, 중종 14년 10월 25일에 대사원 조광조, 대사관 이성동이 합사로 전국공신에 대해 아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요게 위헌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요 안의 내용으로 보면 거짓으로 공신이 된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삭제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이 기사 안에 수록된 대상과 그 범위를 살펴보면 2등의 유순, 운수군 등 8명, 2등의 송일, 강훈 등 9명, 그리고 4등의 50여인 등인데 다 공이 없어 함부로 기록된 자들입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한 대략적으로 70명이 됩니다. 이때 공신이 한 100여 명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70여 명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중종 14년 11월 11일에 이 조광조가 건의한 이 70여 명을 모두 위헌 삭제를 하게 됩니다. 뻔한 결과지만 훈구 세력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효사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 김효사화로 인해서 중종 14년 12월 16일에 조광조 일을 정교하다라는 기사 안에 조광조를 사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김효사화는 어떠한 과정으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구파의 홍경주, 남곤, 심정 등이 경빈박씨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무함하게 하고 대궐뜰 나뭇잎에 과즙으로 주초위안이란 글자를 써 벌레가 갉아먹게 한 다음 궁녀를 시켜 그 입을 따다가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는 한편, 밤에 신무문을 통해 들어가서 비밀리에 왕을 만나 위협에 가까운 논조로 조광조의 일파가 당을 조직하여 조정을 문락케 한다고 무고해서 조광조와 그 추종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조광조 세력의 방식에 지친 중종이 윤허를 했겠죠. 그 다음에 소적서 폐지로 인해서 멀어진 궁중 세력, 나인들이 여기에 합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위헌 삭제로 강력하게 반발을 샀던 훈구 세력이 조광조를 비방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개혁, 여러 입장들을 다 고려해서 좀 순화해서 말한다면 변화. 자, 본인들이 원하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반발이 있다는 것은 매번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 일을 살펴보아도 똑같이 나오는 일입니다. 자, 여기도 그 일이라는 것이고, 자, 그냥 변화하는 것도 힘듭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도 힘든데 급진적으로 하였으니 그 반발은 더 크다는 것의 역사적인 증명이며,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뭔가 강력한 반발, 강력한 안 좋은 것들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명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림 세력은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세력은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지방에 있었던 본인들의 그 학문적 토양을 토대로 계속 진출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명종 즉위년에 4대 사화 중에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를 겪게 됩니다.
자, 이 사화는 기존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화와는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사화는 그 외척 세력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선비들이 다쳤기 때문에 사화로 분류가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자, 중종의 가계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종에는 3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째 왕비는 당경왕후인데 아버지가 신수근입니다. 근데 이 신수근이 중종 반정 때 반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딸인 당경왕후는 역적의 딸이란 이유로 폐위되게 됩니다. 두 번째 왕비가 장경왕후인데 이 장경왕후에게서 인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인종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장경왕후는 죽게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왕비로 들인 것이 문정왕후이고, 이 문정왕후가 명종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인종과 명종을 사이에 두고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장경왕후의 동생인 유님이 인종을 보호하고 있었고,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형원이 명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님을 대윤이라 부르고 윤형원을 소윤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들이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종 때부터 이미 이들은 세력을 구축하고 세력 다툼을 벌였다는 것은 실록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윤형원은 세자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였고, 유님은 김안노와 함께 그 문정왕후를 폐위시키기 위한 계책을 세우다가 발각이 되어서 김안노가 사살했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자, 이로써 대윤, 유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종의 건강이었습니다. 중종 39년 11월 20일 사직 영년정 종묘 영경전에 즉위를 고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인종이 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그러니까 즉위를 1544년에 했는데 1545년 인종 1년 7월 1일에 산이 천영루 아래 소침에서 흉서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45년 인종 1년 7월 6일에 미시의 사왕이 근정전에서 즉위하다라는 기사에 나오듯이 명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종 나이가 11살 어렸기 때문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대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명종 즉위년 7월 28일 근정전에서 유님, 유인숙, 유관의 치제에 대한 교서를 발표하다라는 기사에 유님의 죄를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유님은 화심을 풀고 오랫동안 흉계를 쌓아왔다. 처음에는 동궁이 외롭다는 말을 주창하여 사림들 사이에 의심을 일으켰고, 중간에는 정유, 삼용의 무리와 결탁하여 국모를 해치려고 꾀하였고, 동궁에 불이 난 뒤에는 부도한 말을 많이 발설하여 사람들을 현란시켜 걱정과 근심을 만들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내심 스스로 불안해하여 곡진하게 보존할 계책을 세워 직권 대신과 결탁,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던 자치가 드러났다. 이렇게 제목을 발표를 하였고, 유인숙과 유관은 이에 동조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을사사화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지나서 9월 1일 경기관찰사 김명윤이 계림군 이유 등의 불계를 고변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자,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사화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유님이 계림군 이유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고, 계림군 이유가 이를 모를 리 없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한 국문이 시작이 되었고, 명종 즉위년 9월 11일 유님, 유관, 유인숙 등의 차명을 명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유님, 유관, 유인숙 등에 대한 차명이 아니라 이들의 자들들은 모두 다 차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내, 딸, 첩 등은 모두 종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가 되었고 친인척들은 모두 외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을사사화는 마무리가 되고 조선 4대 사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조선 4대 사화는 그 사화마다 약간의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대립입니다. 자, 훈구 세력은 조선을 건국한 큰 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공입니다. 그러나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TV 게느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8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